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얼핏 보면 길에서 짖는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길 밖에서의 생활은요, 생각보다 자유롭지도 않고요, 위험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갑자기 집 안에 들였다고 창가에 누워서 우아하게 잠만 자는 그런 집고양이로 확 바뀌진 않습니다. 자, 길냥이를 입양해서 실내에 적응시키려 하셨다면요, 그 용기와 헌신 그리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길냥이들 요즘 한참 꽃무리들도 많이 나오고 길냥이들 입양들 많이 해서 키우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사회 현상입니다. 오늘은 이런 길냥이를 실내 입양시켜서 적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길에서 자유롭게 사는 고양이들을요, 입양해서 실내에서 키운다, 이 자체를 굉장히 가혹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요, 이는 명백한 편견입니다. 사람 기준으로 생각한 굉장히 심한 편견이고요. 길 밖에서의 생활은요, 생각보다 자유롭지도 않고요, 위험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의 평균 길냥이들의 수명은요, 4년이 채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요, 길에서의 생활이 절대로 안전하지도 않으며 편안하지도 않음을 증명하는 겁니다. 얼핏 보면 길에서 짖는 고양이들이 자유롭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로워 보이는 이면에는요, 사실 생존을 위해서 사냥을 다니고 또 먹이를 구걸하기 위해서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그러한 형태의 생활만 있을 뿐입니다. 먹이 문제만 해결된다면요, 이들은 더 이상 사냥 다닐 필요도 없고요, 먹이를 구걸하러 여기저기 다닐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신이 누울 공간만 있으면요,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지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대부분의 고양이는요, 햇빛을 쬐고 편안하게 누워 있는 겁니다. 즉, 여러분이 눈에 안 띌 때는 먹이를 구걸하러 다니거나 사냥을 하러 다닐 뿐입니다. 고양이에 필요한 영역이란요, 사냥을 위한 영역과 그 사냥이 해결된다면요, 자신의 몸을 누워서 편안하게 햇빛을 쬐일 공간, 이 공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길냥이를 입양해서 실내에 적응시키려 하셨다면요, 그 용기와 헌신 그리고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고양이는 처음으로 실내에 들어와서 실내 생활이라는 곳에 적응을 해야만 해요. 이는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길냥이들을 실내에 잘 적응시킬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로 다시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입니다. 맨 먼저 하셔야 할 일은요, 여러분의 집안을 고양이 시각에서 재평가를 해보셔야 합니다. 집안 곳곳을 고양이의 입장에서, 고양이의 위치에서 샅샅이 살피시면서요, 실내 환경을 한번 재평가해 보세요. 고양이는 바깥 생활에서요, 사냥감을 쫓고 높은 곳에 올라가며 나무에 발톱을 갈고 모래에다 똥오줌을 쌌습니다. 일단 그러한 환경과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보도록 노력해보는 겁니다. 우선 나무에 올라가는 것과 비슷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요, 편하게 올라갈 수 있는, 되도록 여러 단이 형성된, 여러 층이 형성된 캣타워를 놔줘봅니다. 캣타워는 반드시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놔주시면은요, 고양이들이 하루 종일 햇볕을 쬐면서요, 밖에 생활을 할 때 담벼락에 누워서 햇볕을 쬐던, 아니면 밖에 생활을 할 때 자기가 햇볕이 가장 잘 드는 나무에 가지에 올라가서 햇볕을 쬐던 그런 기분을 느끼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창가에 기대서 바깥 생활을 관찰하며 보낼 수도 있고요. 스크래처 역시 최상의 것으로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길에서 생활하는 애들은요, 정말 최상의 스크래처에 발톱을 갈아왔거든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재질의 나무, 가장 좋아하는 냄새가 밴 나무, 혹은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높이, 크기나 형태의 나무에 스크래처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것과 가장 비슷한 스크래처를 선택해서 구비해 주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나무나 삼줄을 감은 형태의 스크래처를 보통 권장드리고요, 몸을 쭉 펴고 발톱을 갈 수 있어야 되므로 생각보다 큰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스크래처는 대부분 너무 약하고 너무 작고 너무 흔들려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튼튼하고 큰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실내에 적응해서 아기 때부터 컸던 애들은 크게 신경을 안 쓰는 문제들이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밖에서 들어온 애들 때 굉장히 신경 쓰이는 문제거든요. 화장실 모래는 가능한 한 고운 형태의 벤토나이트 모래를 준비합니다. 얘들은 밖에서 굉장히 고운 모래 선택해가지고 덮기 편하게 아주 가벼운 형태의 모래에다 똥오줌을 싸왔거든요. 그래서 밖에서 사용하던 모래와 최대한 질감이 비슷한, 형태가 비슷한 모래를 사용할 걸 권장드리고요. 물론 추후에 충분히 적응한다면요, 먼지가 좀 덜 생기는 여러 가지 형태의 다른 모래로 바꿔주셔도 무방합니다. 오뎅꽃이나 낚싯대를 이용한 상호작용놀이, 또한 사냥놀이라고 하죠. 여러분과 같이 노는 이런 것도 최대한 자주 해주셔야 됩니다. 순간적인 놀이로 에너지를 쏟게 해서 밖에서의 사냥과 비슷한 느낌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활동량을 충족시킨다는 그런 어떤 산술적인 의미 외에도요, 사냥의 부재로 인한 공격적인 행동을 방지할 수도 있고요, 식욕과 소화력 증진에도 도움이 되고요, 새로 만난 집사와의 신뢰와 유대관계에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상호작용 놀이는요, 실내 적응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열심히 놀아주고 열심히 흔들어 주셔야 돼요. 아셨죠? 바깥에서 활발하게 돌아다니던 고양이가요, 갑자기 집 안에 들였다고 창가에 누워서 우아하게 잠만 자는 그런 집고양이로 확 바뀌진 않습니다. 다 집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물론 약간의 비용도 들어가고요. 고양이는 갑자기 자신의 환경이 왜 바뀌었으며 자신이 매일 순찰해야만 되는 영역을 왜 나가서 순찰할 수 없는지에서 굉장히 심한 불만을 토하게 됩니다. 물론 풍부한 먹이와 따스하고 안락한 환경에는 굉장히 큰 만족감을 표시하겠지만은요, 그것과 별개로 자신의 어떤 영역을 다시 순찰을 못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불만을 표시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해도 못하고요. 그래서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는 틈만 나면 나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것은 현재 상황에 불만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또 바깥의 자유스러움을 탐해서 나가려고 하는 행동이 아니고요. 단순히 습관적으로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기 위해서 나갈 뿐이에요. 근데 더 이상 자신의 영역을 순찰할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얘들이요, 이제. 이때는 주로 문 앞에서 울기도 하고요. 가만히 문을 노려보고 있기도 합니다. 보호자를 따라다니며 울어대거나 누군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나가려고 굉장히 심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문을 노려보고 문으로부터 나가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좀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요, 항상 모든 신경 자체를요, 고양이의 모든 관심도를 문에서 좀 떨어진 곳으로 돌려놓는 것이 좋습니다. 집에 들어와 고양이를 만지거나 쓰다듬거나 인사를 할 때도요, 문에서 어느 정도 들어온 후에, 집안 깊숙이 들어온 후에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인사를 해버릇하면은요, 고양이들은 여러분이 들어온 소리에 반응해서 앞으로 계속 매일매일 문 앞에서만 기다리게 되거든요. 이러한 형태의 인사를 항상 무시하시고요, 문에서 몇 걸음 아니면 충분하게 깊숙이 집 안으로 들어온 이후에 고양이에게 인사를 하고 안아주셔야만 하고요. 또한 나갈 때 인사 역시요, 캣타워 위나 아니면 문에서 많이 멀리 떨어진 곳에 인사를 하고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문을 노려보거나 문 앞에 서 있으면 주위를 딴 데로 돌려주셔야만 하는데요, 퍼즐 모기통을 던져주시거나 아니면 사냥놀이를 시작해가지고 주위를 다른 데로 돌려주십니다. 창문마다 방충망을 설치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요. 문으로 쏟아같이 달려나가려고 한다면요, 문에도 안전한 펜스를 설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지금 키우는 고양이 중에 고고라는 고양이가 있어요. 벌써 10년도 훨씬 더 됐죠. 2, 3년 전에 다리를 심하게 다친 고양이를 119 구조대가 구조해서 저희 병원에 데리고 왔거든요. 한겨울이었어요. 그때 뭐 워낙 싸납기다고 계속 도망가려고만 해가지고요, 이제 봄이 되면 내보내야지 이러고 치료를 했어요. 수술도 여러 번 하고 해서 치료를 했거든요. 3번 정도의 수술을 하고 약 한 겨울 지날 때까지 2달 정도 있다가 겨울이 다 끝나서 봄에 내보내려고 문을 열었더니요, 안 나가더라고요. 절대로 안 나가더라고요. 요즘도 그래. 문만 열면 손살같이 안으로 들어와요. 자기 내보내는 줄 알고요. 처음에 수술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 내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절대로 안 나가더라고요. 저희 병원 안에 자신의 영역권을 이미 형성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자신의 영역을 떠나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결국 내보내려는 모든 시도를 포기하고 지금도 저희 곁에 제가 키우고 있는 겁니다. 고고란 이름도요, 그때 너 이제 빨리 네 영역으로 돌아가라는 뜻에서 고고란 이름을 지어둔 거고요. 이런 고고의 일화에서 볼 수 있듯이요, 아무리 야생성이 강한 고양이라도요, 현재 실내 환경이 안락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고 또 그 영역을 온전히 자신의 영역으로 인지를 하기 시작했다면은요, 잘 적응하고 무리 없이 편하게 지내게 됩니다. 꼭 명심하셔야 될 것은요, 고양이의 넓은 영역권은요, 사냥과 생존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지 생존에 위협이 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은요, 단지 몸을 누이고 먹고 마시고 또 용변을 볼 만한 작은 영역만 있다면 충분히 만족하고 평생을 안전하고 안락하게 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실내가 안전하고 행복한 겁니다. 아셨죠? 오늘은 길냥이를 입양했을 때 실내에 적응시키는 여러 방법들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이펫 상담소 윤쌤입니다. 감사합니다.